청진기 썼다고 지랄을 떠는 거예요. 한의사가 청진기 썼다고. 그게 무슨 한의학은 니네 청진기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새카맣게 어린 놈이 덤볐잖아요. 그때는 갈등이 많았어. 양의사는 한박 그 개무시를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의학이야. 니네들 침 넣는 거, 이 침 넣는 거 신경이야. 그냥 신경. 이 양방에 신경 가지고 쓰는 건데 무슨 그게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한테 뭐라고 했죠. 했더니 얘 교수들이 와 덤벼든 거예요. 한의 없애버리라고. 한의야 이거 신경 부리고 다 신경과 혈관 결국은 양방이 아니냐. 골격이고 뭐고 다 쌍났죠. 대판 쌍났어 진짜. 같은 건물에서 같이 쓰고 있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얘가 패싱을 우리 못하겠다, 진료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과해라 안 해. 니네는 한의학이 양의학이니까 니네는 의학이 아니야라고까지 이제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한의협회에서 얘네들이랑 대결을 했죠.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냐면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위무력증 환자예요. 위가 안 움직여. 양방에서는 이거 수술하거나 뭔가 신경 조절하는 거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돼 이게. 위가 안 움직이니까 음식 들어가 뭐 소화가 되겠어요? 하루 종일 음식이 뱃속에 있는 거야. 위 무력증이. 위가 무력증이 이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니까. 그 환자를 데려놓고 얘네들이 이제 치료했던 환자죠. 데려놓고 족삼이라는 자리를 침을 놨어요. 그리고 초음파로 위 움직임을 찍었죠 이렇게. 안 움직였어. 근데 족삼 찌르고 침을 살살살살 비비니까 위가 막 움직인 거야.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죠 의사들이.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신경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지우개를 바꿔야겠다, 그치? 지우개 문제인 것 같아. 이거 뭐지? 이게 잘못됐어. 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경. 우리가 제 신경이 있어요. 신경계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고 발초신경이 있어요. 이 자율신경은 중추계야. 네, 중추계.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건 다 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장신경이야. 내장이 존재해. 얘는 수위신경, 자율이 아니라 수위신경. 수위, 말 들어야 된다고. 수위신경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골격, 근골격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요? 사지로 나가는 거야, 사지. 얘는 내장. 응? 계통이 어떻게 달라요? 계통이 우리가 도로를 비교한다면 얘는 고속도로면 얘는 철도야. 전혀 달라. 움직이는 계통이 다 틀려.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얘네들은 이 자율신경들은 의지하고 즉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지가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야. 심장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내장, 튜브잖아요. 이게 다 튜브란 말이야. 그 튜브에 대한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내장을 조절하는 신경들의 자율신경은 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야. 분리돼 있어요. 얘네는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뭘 집을 때 명령을 받고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의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는 틀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근골격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어. 얘네는 뭐야?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내장만 있는 거야. 내장에만. 왜? 계속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리듬 있게.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야? 여기 실험했던 게 뭐야?
위장이잖아. 위장이 바깥에 있어요? 내장에 있잖아요. 그 위장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자율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양방에서 답이 없는 거야. 아니 제가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였어?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그런 거야 지금. 그거를 약을 주면 어떡하라고? 이게 약이 듣겠어요? 아니 잘못해서 심장까지 다 서버리라고? 잘못 건드리면 그 교감신경이 건드려가지고 막 땀이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항진되고 심장 터져. 그거 못 건드리는 거야. 양방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놨어요? 족삼리가 어디 있어요? 다리 무릎 밑에 여기를 찔렀단 말이에요. 찔러서 살살살 비비니까 뭐야? 얘가 막 움직여. 이게 같냐고 신경이냐고 이게. 그래서 그 양의사가 두손 그 후부터는 신경이라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걸 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이름하여 그러니까 뭐라고요? 경락이라고 얘기해버린 거라니까. 경락. 그러니까 경락은 자 위경이 이게 족삼의 위경이거든. 위경이야. 위경락의 족삼리혈이야. 그러니까 위경이니까 위를 움직이게 한 거라니까요. 웃기지? 자 양방이 신경이라냐? 아니잖아요. 신경이. 경락이라는 거, 위경이라는 걸 건드려서 위가 움직였다는 거야. 끝.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양방도 이 경락 인정해야죠. 아니 무릎팍에 위경락을 써가지고 위 움직였잖아. 그러면 경락 인정해야지. 그래서 끝난 거예요 다. 80년대. 이게 되겠냐고. 말이 되냐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응? 자. 영화 같네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21세기 살아요. 이 경락을 언제 만들었어? 2000년 전에 만들어졌어. 아니 2000년대 만들어진 거 지금 우린 2000년대 살고 있어요. 2000년 전 2000년이 뭐야? 거의 4000이지 이제. 이렇게 오래된 학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0년에 살고 있는데 경락. 그리고 대단하지. 대단한 정도가 오. 천재.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와가지고 지금 발견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과학적으로 이게 수많은 학자들이 이 경락의 실체를 밝히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수술해가지고 그 경락 찾는다고 별짓 다 했어요. 없어요. 림프만 가지고 그 경락이래. 진짜 서울대 놈들은 진짜 서울대 없애버려야 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보를 공부하면서 뭐예요? 파시아. 이 파시아를 알게 됐고 파시아가 경락이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옛날에 그 2000년에 그 학문이 경락이 결국은 지금도 그 과거에 사람도 이 파시아는 있었지 왜 없겠어요. 파시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파시아에 대한 거를 2000년에 와서 지금 이제 알아냈고 그게 우리가 전달됐고 그걸 공부하면서 결론은 파시아가 경락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시아에 경근이 있어요. 개통이 있다. 개통이 바로 뭐예요? 경락.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침을 공부를 그러니까 경락을 공부하면서 경락에 대한 거를 좀 과학적으로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이 파시아까지 말씀을 꺼내서 얘기를 해드리고 너는 이제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과학의 개념으로 이게 정확히
맞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고 다 해본 결과 결국 파시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라고 강의해드리는데 결국 과학은 뭐냐? 과학적으로는 파시아를 건드린 거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파시아를 건드리는 방법은 침만 있는 게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맨손. 매뉴얼 테크닉, 맨손이 있어요. 그 맨손으로 어떻게 어떤 혈자리를 컨트롤해주면은 내장이 좋아지고 이완이 되고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냐. 그게 있고. 자, 그래서요. 잠깐 이제 설명해보면은 결국 뭐냐면 파시아. 그러니까 저기 양방에서는 의학 이거를 아니에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없죠. 그거는 그리고 파시아는 이 의학계에서는 그냥 위막, 심장막, 간막 이렇게만 부분만 얘기했지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는 오로지 정골대학에서만 그런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정골대학 완전히 개무시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골대학에서 난 논리는 의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파시아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의학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연치유로 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파시아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넓은 큰 하나의 종이, 그 비닐 같은 막이 있다면은 요거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걸 조물조물 한 장으로 다 싸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싸는 거야.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은 안쪽에 비어 있고 바깥쪽에 비어 있어서 내막, 외막. 그래서 혈관 있죠. 혈관, 신경 다 파시아가 싸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눈 있죠. 이 눈 안쪽에도 막이 있는데 그것도 파시아예요. 신경 따라서 들어와 있어요. 눈알미가. 신경 싸고 있는 막이 눈알미가 가서 눈 안쪽에 있는 유리체까지 다 싸고 있어요. 그래서 눈알맹이 안쪽에 막, 그 다음에 또 눈 바깥쪽으로 와서 또 눈알맹이 바깥쪽에 쌓고 있는 막 다 한 장입니다. 파시아예요. 파시아는 인체를 싸고 있는 막인데 안 싼 조직이 없어요. 다 싸고 있습니다. 심장 싸고 있고 위 싸고 있고 대장 싸고 있고 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파시아가 선생님 그러면은 생체 에너지랑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당연하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죠. 손발 찬 사람, 응? 파시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손 찬데 아우 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차요. 그러면 엉터리가 어디 있어? 손이 혈액이 안 통하면 썩어요. 썩는다고. 그게 바로 그 궤적병이라 해가지고 손가락이 막 썩는 거. 그 외에 당뇨병 환자들이 발가락 썩는 거. 그 피 안 통하는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게 차단되면 그렇게 썩어요. 그러니까 손발 냉한 건 뭐 때문이에요? 파시아 때문이에요. 파시아가 협착돼가지고 부분 협착이 돼가지고 그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 여기 맞다 여기 이제 막이 인대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그게 협착되면 이게 잘 안 통한다고. 안 통하면 뭐야? 차죠. 손이 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체에 열기 있죠. 온몸에 쫙쫙 퍼져 나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리적 현상 같은 거 다 파시아입니다. 자,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비만. 그 파시아가 부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파시아에 정체시킨 거예요. 내장에 있는 내장 지방 그것도 정체시킨 거라고.
파시아 사이에는 뭐가 흘러요? 진액이 흘러요. 왜 그래서 한 장이냐? 그 한 장으로 돼 있어야 뇌에서부터 해서 모든 장에 있는 액체가 다 순환이 되면서 순환되면서 정리가 돼가는 거야. 맞으면 세척하는 것처럼. 그 진액이 흐르는 통로가 그거예요. 그건 림프가 아니야. 그건 폐쇄관이야. 그 폐쇄관이라서 면역 담당으로 하고 있는 거라 그거 달라요. 여러분 자 인체가 수분이 몇 프로예요? 70%. 70%. 여러분 체중 중에 70%가 물이에요. 그럼 그 물이 다 어디 갔어? 그 물 다 어디 갔냐고. 어? 자 예를 들어 체중이 100kg라고 한다면 70kg이 물이라고요. 그 물 다 어디 갔냐고. 그게 파시아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100kg에서 70kg가 물이라고 하면 꾹꾹 찔러면 뭐야? 물 나와야 돼. 안 그래요? 안 돼 있잖아요. 파시아에 퍼져 있어요. 자, 파시아에 퍼져 가는데 그 파시아가 어디가 협착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들러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환이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체돼요. 정체되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고여요. 이 흐르는 물은요, 그냥 생 맹물이 아니야. 콜라겐 물질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럼 뭐야? 부종이지 이제. 부종이 이제 됐다고 뭐 돼? 살 된다고요. 그게 비만이에요. 그래서 살 빼는 방법은 간단해요. 파시아 자극만 해주고 파시아 마사지만 해줘도 다시 말하면 협착된 걸 뜯어낸단 말이에요. 이 파시아는 항상 두 장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그 사이사이에 흘러가는 건데 이게 딱 들러붙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프지 이제 이렇게 된 사람 아파. 그거를 뜯어낸다면 소통이 되겠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살 빼는 거죠. 우리 저 침법도 이 비만침이 있어. 그러면 파시아 같은 경우 파시아를 써가지고 비만 치료하는 거예요. 계속 파시아 마사지만 해줘도 살이 빠져요. 마사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음식이나 뭐 어떠한 부분으로 자, 계속 이제 살이 찌잖아요. 다들 그래요. 먹는 거를 디립다 먹어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근데 먹는 것만큼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먹은 것만큼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나갔다고. 그럼 정체돼 버려요. 그게 살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체가 있잖아요. 뭐 밥을 먹잖아. 밥을 먹으면요, 그거 10%밖에 안 돼. 소화 흡수하는 거. 아주 많이 해야 30%예요. 나머지는 다 뭐야? 똥. 그러니까 먹는 걸 얼마나 먹는다고. 아니요. 지금 저기 걔 누구지? 먹방 하는 애? 세윤 이러네. 문세윤. 아니 희밥인가 뭐 네, 뭔밥 희밥. 있어. 희망 맞아. 걔는요 먹는 양이 장난 아니야. 지난번에 스모 선수랑 그 대결했더만 얘가 이겼어. 스모 선수 먹는 거 더 먹었어. 근데 고기를. 말랐잖아요. 바짝 말라있잖아. 먹는 만큼 다 싸나? 걔는?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야. 근데 위가 크니까 먹는 거 아닐까요? 걔는? 똑같아. 네? 똑같아. 사람이 그 사람 위가 더 클 것 같죠? 안 커요. 사람이 다 누구나 그만큼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야. 난 소고기 있어서 그게 다 협착되고. 그래서 핵심은 진짜 항상 이 파시아. 그래서 이 파시아를 잘 다스리면은 있었다 본 적이. 수술했어. 최근에? 진짜? 그래서 이 파시아가 문제야. 파시아가 문제면은 모든 질병,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심장병이든 위장병이든 간병이든 모두 다 파시아의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도 파시아가 싸고 있어요. 자, 혈관은 멀쩡한데 이 파시아가 오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상승되고. 이 파시아를 이완시키면은 혈압이 내려가요. 그래서 침법으로도 고혈압자 그 혈압 내리는 침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있잖아. 침 찔린 게 어디에 찔렸어? 파시아 찔린 거잖아요. 파시아잖아요. 결국 경락이. 그래서 그 파시아의 자극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게 지금 한방요법이에요. 결론.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에 혹 같은 게 생겼어, 모록 이런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의학적으로 떼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생겨서 얘기했잖아요. 보여서 멈췄어. 무록을 제가 처리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협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록이 생기는 이유는 그게 잘 터져서 나가지 못했거나 난 배란에서 또는 이상현상으로 물이 글로 몰린 거예요. 그럼 그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한 원리를 얘기해 줄게요. 난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나팔관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난자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난자가 형성이 될 때는 반드시 알 3개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어느 하나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황토가 생깁니다. 황토가 생겨서 이게 우열 싸움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가지고 어느 한 놈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럼 얘는 아주 노래져요. 색깔이. 그럼 얘가 이겼죠. 이제 황포가 생겨서 물집이 이렇게 커져요. 황포. 그 안에 물집처럼 이렇게 생겨. 그러면 얘기가 여기들이 이제 컸잖아. 얘기들이 크지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물을 얘네한테 다 줘요. 얘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커지겠죠. 물이 찬다고 꽉 찬다고. 그러면 이 물이 꽉 차가지고 꽉꽉 차잖아. 이게 아주 얇은 막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꽉꽉 차고 수압이 생겨가지고 이게 터져요. 팡 터진다고. 팡 터지면서 이 알이 수란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배란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어정쩡하게 했다 안 터졌어. 안 터진 거야. 배란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물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난소는 물이 쉽게 찹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직경 5cm가 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 혈관이 터져버려요. 어서 오세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오늘 막히죠. 네. 그래서 난소 수정도 결국은 파시아. 파시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전류? 뭐고? 그 생체 전류 보이는 그 기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쓰면은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의료기로 나온 거는 네. 일정한 그 자극을 줘가지고 범위를 효과를 보게끔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근데 네. 미용기로 나온 경우는 그런 거를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미세 전류 사람 생체 그게 한 20에서 4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흐르는데 그게 이제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더 다운되면은 이렇게 그 생체 에너지가 떨어져서 거기가 이제 부종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한 그 정도를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넣어서 침도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 전류 넣듯이 꼽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거랑 완전 이렇게 펌핑 이렇게 세게 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저는 흘려 보내는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미세전류를 쓰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파시아를 자극하는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파시아 조절이 되긴 해요. 그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제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핑기를 갖다가 쓰는데 제핑기 30kg 해르죠. 30kg 해르를 갖다가 인체에 주입을 합니다. 주입해요. 염증이 싹 사라져요. 폐렴 환자를 해줬는데 폐렴이 났어요. 선생님 사무실에 있나요? 맨 오면 무조건 해줘. 다. 궁금하다. 30kg 해줘. 저희도 해주세요. 어? 무거워요? 아니 손바닥만 선생님 저희 그러면 가져와 주시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의료교과가 안 냈어요. 네. 과학. 과학기계로.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의료교과가 내버리면은 이제 못 써. 쓰니까. 다음 주에 해주세요. 응? 염증이 많아요 우리 다. 제핑이라고 해서 하여튼 응.
저는 이거 말고 주파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면증 환자 그러면 425Hz를 갖다가 준다든가 주파수가 있어요. 아까 했더니 난소의 염증이다. 네. 그럼 난소 염증을 해결하는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제가 수술을 했는데 또 생긴 것 같아요. 또 생겨. 또 생겨. 아까 있잖아. 안 터진다. 그것도 물질이 계속 생깁니다. 아픈 자리가 또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안 터지는 이유는 뭐지? 생각해보니까 나도 혹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보라고 하던데. 파시아. 지켜보라던데. 파시아. 그럼 걔는 어떻게 좋아지게 할까? 아까 있잖아요. 파시아를 전체적으로 조절해야 돼요. 아 전체적으로. 이거 어디에 협착이 돼 있는 거야. 음. 잡아 당겨져가지고 두툼해지죠. 그게 흐르니 막. 그러면 CST를 하면 되나요? CS도 좋죠. 그러면 전반적인 파샤를 다 풀어주는 그렇죠. 건가요? 다 되죠. 그게 뭐예요? 두개 두개 청골. 청골이 뭔 말이에요? 크레니얼을 두개골이라고 그래요. 세크럴, 청골. 아 여기 있는 청골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이 두 개와 두개골과 청골. 아. 청골의 척수에게 왔다 갔다 리듬을. 그 청골. 네. 아무튼 그 주파수에 대한 것도 인체가 정확히 잘 들어요. 왜냐면 인체는 전기예요. 인체는 전기예요, 전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열량이 나오면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는 미세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흐르지 않은 거 전기가. 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거기는 축적이 되겠죠. 네. 배터리처럼 저장이 됩니다. 전기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000볼트가 넘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 뭐야? 팍! 우리가 스파크라는 자리 정전기 뒤지가 아픈 거야. 엄청나게 아프죠. 그런 거. 그게 정전기. 이제는 전기예요. 그래서 그 세포마다 그 주파수가 다 틀려요. 자, 오늘 좀 몇 가지 또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비경락의 비경락인데 56페이지 56쪽에 음릉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음릉철 부종 비만 그 다음에 비허약. 족삼리만큼 중요한가요? 그럼요. 비비허약. 여러분 저기 그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뭐 붓잖아요. 손발 버요. 네. 그게 진액이 정체된 거예요. 그 진액이 정체돼 아까 있잖아. 파시아는 다 진액이 흐른다고. 그게 정체됩니다. 근데 그 진액을 조절하는 놈이 누구냐? 비경락입니다. 비장이에요. 비장.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요거를 좀 기초적인 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기초적인 건데 몰라. 아니, 오해. 오해. 아 네. 오해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왜냐면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이게 좀 비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엄청 자. 것 같아요, 인지에서. 무릎 안쪽. 이목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거 오행이에요. 오행. 네. 오행인데, 자, 목은 간, 쓸개, 간담이 목이고, 화는 신장, 소장, 요 토는 비장, 위. 네. 그 다음에 금은 폐, 대장. 그 다음에 수는 신장, 방광.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장이 이게 귀신 같네. 또 흘러.
아, 지우개부터 사야겠구나. 자, 오장이 이렇게 있을 때 기가 있어요. 요 목은 바람, 풍이라고 그러고 바람. 요 화는 열이고 뜨거운 열기 온기, 온기. 그 다음에 요토, 요거 습이라고 그래. 이게 습기. 요거는 건조한 거. 이제 건조. 뭐가 메마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기, 차가운 거, 차가운 얼음 거예요. 얼음, 한기.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습기. 습기.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습기. 이게 파시아의 사이에 흘러다닌다고요. 이게 물이 아니고 아까 있잖아 70%가 물인데요. 그 물이 다 이 습기화가 돼가지고 파시아 사이에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흐르다가 어디에 딱 정체되잖아요. 그럼 붓기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붓거나 손이 붓거나 뭐 종아리가 붓거나 뭐 아랫다리가 다 붓거나 아니면 얼굴이 막 탱탱 붓거나 그거에 이거 습기야. 습기가 붙는 겁니다. 녹음이 꺼졌어. 그래서 지금 그 손발이 붓고 뭐 이러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안 되면 보여. 뱃살 나오는 것도 요겁니다. 손발 붓는 것도 요거. 얼굴 붓는 것도 이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눈탱이가 커져요. 그게 습이 찬 겁니다. 습이 차면 이게 윗눈꺼풀도 두툼해지고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나죠. 그게 다 습기예요. 그 사람들은 되게 비위가 약한 겁니다. 나이 먹는다 다 안 그래. 지금 저한테 오신 분 93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연애도 하는데요. 멀쩡해 얼굴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도 얼굴 흐르면 안 되는데 귀신이. 자, 얼굴을 제가 그래서 오행으로 알려드릴게요. 탄핵됐대요. 진짜? 진짜요? 응. 아이 8대0은 된다니까. 8대요? 전원 일치. 8대0. 그치. 안 될 수가 근데 없어. 왜 이렇게 끓은 거야?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응? 왜요? 알고 싶어요? 네. 한사들이 쫄보라서 그렇다. 아이 뭔 말씀을. 두 명이 윤석열 전에 2명 있었지. 한덕수하고 또 하나 장관 하나. 그죠? 그게 먼저 접수가 된 거야.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잖아. 순서를 안 하고 윤석열도 하잖아요. 지랄을 합니다. 난리 친다고.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순서로 하고 그 두 번째 한덕수는 내란 동조자야. 그런데 얘를 탄핵을 만약에 탄핵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개꼴됩니다. 지금 한덕수라도 나가서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윤석열을 작살낼 거니까. 근데 이 대행도 없어. 그 최상봉이도 이거 헛지랄 하잖아. 한덕수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살내지. 그럼 누가 해 운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헌법으로 문제가 됐지만 너 나가야 돼 하는 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 윤석열 뭐요? 꿈꾸죠. 두 건 다 기각됐네. 나도 기각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걔네들 걔네들도 4대 4로 나올 거야. 윤석열이가 깜짝 때문에 4대 4를 꿈꾼 거지. 안 그러면 만약 그 꿈을 안 꿨으면 어제 뭔 일이 났어요. 윤석열이가 폐색이 짙어서 이제 이 탄핵 될 것 같아. 그럼 어제 그래 뭐 했겠지. 어제 나 하야할 거야. 음. 나 하야할 거야 그래. 그럼 끝난 거요. 그렇죠. 그치. 그 탄핵이고 나발이고 하야한다는데 뭘 누가 말려? 그러면 끝난 거야 다. 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대통령 경호 받고 별짓 다 하는 거지. 열받아. 이씨. 그러니까 꿈꿨잖아 지금. 그리고 오늘 4월 4일 날이야. 죽을 사자 2개요. 뒤지라야 뒤지라. 이 시기는요. 십자, 삼자 이 세 개 앞에 뭔지 알아요? 섞어봐. 뭐가 돼? 왕. 왕자예요. 이놈은 여기 손바닥에 왕자 그거 나온 놈이요. 맞아. 쓰레기 새끼 진짜 이상한. 아우. 그러니까 3월 달에 하잖아요. 그럼 삼자가 기본 박혀 있죠. 20일이든 10일이든 갔다 오면 십자 들어가지. 왕이요. 왕의 기한이야. 그러니까 어떤 날을 해도 사자. 이 사람들도요. 참 머리 복잡한 사람들이 판사 얘네들 있잖아요. 이 판사 이 사람들 다 60년대생들이요. 그 당시 전두환한테 민주화 운동했던 주역들이란 말이야 우리. 계엄 뼈저리게 느낀 세대인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허용한다고? 잘못 건드렸지. 절대. 그래서 나는 이미 그때 3월달 저기 내가 그랬어. 한덕수 저거 탄핵 기각되고 그거 하더라니까. 뻔한 거야 그거는. 국가 운영할 놈을 너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뭐야? 얘 죽인다는 거지. 그게 코스예요. 그리고 8대0 안 나. 다 지금 질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엄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돼? 이제 총선 하는데 얘 한덕수가 말 안 듣냐? 걔 들어요. 걔는요 김대중 때부터 해먹은 놈이요. 옛날로 친다면 있지 황희정승이요. 저기를 한다면 저 누구요? 그 대대를 해먹은 놈이지. 한 명에 똑같은 놈. 그게 얼마나 여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세가 기울어지잖아요. 해야지. 말 들어야지. 여기는 위, 요거는 비. 왠지 탄핵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나는- 빨리 없고 그래 딴 걸 하자. 난 저는 빨리 없고. 지난달에 그랬어. 제 초한테도 아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냥 뭐 되고 난리 난다고 막 그러던데. 아이 난리 안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그 종류가 뭐냐면 젊었을 때 불의를 보고 하고 막 난리치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이 먹으면 찌그러들어요. 기운이 없어져.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입 다물어. 근데 젊었을 때 네네네네 옛날 네네네네 했던 사람들 뭐야? 나이 먹으면 이제 완고해져요. 못해 먹었으니까. 아 이제 못 참겠어. 아씨 내가 이 나이에 그래 먹어. 그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야. 그게 뭐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기본이 뭐야? 네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에이씨 그러면 또 깨갱해버려. 성향이 그래. 아무도 못 덤벼. 아무도. 왜? 뻔한 놈들이야. 그 태극기 그거 성적이 들고 나면 뻔한 거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놈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번 왁 하면 깨갱해버려. 다야 다. 나설 놈 없어. 아니 나라가 또 탄핵이 또 되면 또 더 개판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복귀했죠. 어. 우리는 죽습니다. 어. 끝나. 나라 다 쪽박차입니다. 죽어, 다 죽. 그냥 죽는다고 쪽박이에요. 그랬어. 왜?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환율이 지금
11월 달만 해도 1,300원대였어. 맞아. 지금 1,400원이야. 1,500대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만약에 윤석열 들어가지 음. 1,600, 2,000 찍어요. 그냥. 나름 망하겠네. 끝나는 거야. 그냥 사망. 음.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뭐요? 저 남미보다 더 못한 나라가 돼버려. 그런 놈을 뽑았을까요? 제 말이. 여기 영상으로는 다 그쪽이야. 자. 그리고 근데 이번에 달러로 돈 많은 사람 돈 되게 많이 벌었대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음. 거기에 최상목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이 경제 부총리 앉아 있어. 이게 되겠냐고. 그렇게 미치죠. 만들었네. 자기네만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요. 그냥 나쁜 놈들. 자, 눈 하나만 얘기해도요. 아이 오늘 샴페인 터뜨려야지. 아 정말. 선생님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좀 우려했던 게 민주당이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약간 저는 조금 그때 예전에 그 문재인 때도 코로나였잖아요. 약간 저는 좀 이제 자영업자로서 공산당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중국 이런 쪽이나 이렇게 차라리 합병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라가 그렇게 갔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진짜 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이나 이쪽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값 오르고 했을 때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집을 많이 샀잖아요. 제주도? 아니 제주도 말고 그냥 아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판이 바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면 나는 있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난 반대했어요. 이제 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안 한다고. 근데 그걸 끌고 와가지고 대통령 시켰어요. 자, 대통령이라는 건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 우두머리는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어떤 그룹이 돼서 해야 되거든. 제가 항상 초안지를 갖다 비교하거든요. 초안지에 결국은 하운가 죽어버리고 등신새끼 유방이가 통일했어요. 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그룹이에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멍청해도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얘는 됩니다. 근데 항우는 뭐야? 지 혼자 잘났고 정말 멋진 사람이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가문도 좋아. 그러니까 개무시. 얘도 지략이 있으니까 책략가가 옆에 있어도 책략가 말 안 들었어요. 결국 망했죠. 유방이는 뭐야? 더럽게 멍청하거든. 무식하고 공부도 안 했고 못해서. 자, 더군다나 뼈대도 없어요. 그냥 양아치요. 쓰레빠 끌고 다니는 양아치였다고. 그리고 지가 무식하니까 뭐야? 남의 말 들어요. 현자의 말을 듣는다고. 세상은 그렇거든요. 문재인은요. 노무현의 보좌관일 뿐이지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대통령은 아니라 보좌관이야. 그냥 비서. 비서감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알고 도망갔었어요. 근데 하라고 데려왔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됐어. 자,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한두 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첫째, 김정은 만났을 때 해결을 못했어요. 정말 찬스였어. 정말로 찬스였다고. 근데 못했어요. 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어서. 두 번째, 저 윤석열 같은 등신새끼를 갖다가 검찰총장 앉아놨어요. 그게 큰 실수예요. 그래서 나는 싫어.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뭐야 두 개 파가 돼 있어요. 이재명파, 문재인파.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이낙연이 같은 등신새끼가 김충식이 돈 처먹으면서 헛질을 하고 있어요. 저기 이재명은 인물인가요? 응? 이재명. 인물 아니야. 인물 아닌데 지금 대안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걔 이재명이가 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응? 계곡에 그 깡패 새끼들 차 앉아가지고 한번 놀러 가면 정말 손질하거든. 그거 싹 정리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거는 사줄만 해. 그 추진력.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주변에는 어떤 줄 알아요? 주변 처음에 개고기 새끼들만 다 있었어. 개고기. 권성동에서부터 이 새끼는요. 지가 한 말도 지가 부인을 하는 놈이야. 그런 놈이었었다고. 그 주변이 다. 예? 그다음에 장제원이 자살했죠. 결론은 그런 놈이 주변에 있었다고. 그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치 깽 그냥 꽝. 그러니까 뻔해서 나 그래서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이제 끝났대. 이거 지금 국제적으로 망신이 되다가 국내적으로 아주 큰일 났구나. 굉장히 내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은 맨날 저가 이제 정치 얘기해주고 막 하면서 성질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오래 못 간다. 끝나겠구나. 자, 우선은 얼굴을 보면은 요 윗눈꺼풀이 위에요. 윗눈꺼풀. 밑에 눈꺼풀이 비장해요. 그래서 만약에 습이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쳐집니다. 이거 습이차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비위가 부었구나. 비위가 허약하구나. 습이 찼구나. 그럼 주로 어디에 습이 찼겠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만. 배. 첫 번째 배. 왜? 배가 토예요. 배.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요. 요거는 화, 요거는 토, 요거는 목, 요 아랫배는 수, 요 사지는 금. 이렇게 돼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아랫배, 배꼽 중심으로 아랫배. 그래서 신장,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아래가 찹니다. 아랫배가 차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냉대야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게 수라서 그래. 아랫배, 배꼽 밑에 수. 밑에가 금. 아니 이게 아랫배는 수. 사지가 금. 사지. 그래서 금 있잖아. 금은 아까 뭐라 했어? 폐라 했죠? 폐대장이 허약하면 뭐요? 사지가 무력해집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사지가 무거워. 손발이 무거워. 그거 뭐야? 금이 약한 거예요. 폐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습이 차면 어디에 차요? 여기 배꼽 위에 여기에 습이 찹니다. 그래서 윗배가 빵빵해져요. 윗배가 빵빵해져. 그건 뭐야? 토가 안 좋은 거야. 토. 전신은 머리까지 포함해서 금인 거죠. 응? 사지라니까. 사지. 사지. 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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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금이 허약하면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무력해져가지고 힘이 없다니까. 걷는 것도 비틀비틀 걸어. 그 사주 보면은요, 선생님, 몸이 어디가 좀 약하다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오행으로 그냥 그거는 근데 확실하진 않은 거고 그냥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태어날 거다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코 같은 경우도 요것도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요 코가 토예요, 토. 요 이마가 화. 이마가 화. 요 턱, 요거 수. 이마가 화, 수. 턱이 수. 신장. 그 다음에 이제 요 광대 있죠, 광대. 요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 광대가 목. 오른쪽 광대가 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에서도. 그래서 광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광대가. 오른쪽 광대가 어디요? 오른쪽 광대가 금. 왼쪽 광대가 목.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인데 양은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음은 뭐야? 들어가는 거예요. 해가 어디서 나와요? 동. 그렇지, 동쪽이지. 우리가 동쪽을 지향할 때 사람은 항상 뭐야? 남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좌측이 동쪽이 돼 있어요. 남쪽을 향하고 있을 때 좌측이 동이야, 동. 우측이 서. 해가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음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 서. 그래서 여기는 양,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대도 마찬가지야. 광대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 있어요. 음양. 예, 요런 형태로 돼 있고 신장이 나쁘잖아요. 제가 다시 말하면 이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뭐가 다 여기 뭐가 자꾸 뭐가 다고 뭐 여드름 같은 거든 뭐든 어떤 잡티가 여기다. 그건 뭐야? 호르몬 문제예요. 신장. 그러니까 신장이고 또 내분비 호르몬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될 때 이 턱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궁이 안 좋으면 난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궁은 저 인중하고도 인중이 약간 틀어졌단 말이야. 그럼 자궁이 삐뚤어졌습니다. 후굴된 거예요. 그걸 표현해줘요. 그래서 인중 여성의 경우는 인중이 바로 자궁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하여튼 오행은 그래요. 그래서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고 만약에 그런 사람 이렇게 막 눈이 붓고 뭐 조금 자주 붓고 뭐 손도 붓는다 그러면은 이 음릉체는 필수혈이에요. 필수혈. 자, 그래서 자극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볼게요. 네. 우선 음릉천 하나만이라도 우선 실습으로 지금 스웨디 마사지 기법으로 좀 할게요. 네. 이게 이 침자리 자극하는 방법이 뭐